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어떤 종목이냐면요. 시가총액은 지금 한 3,800억대, 4,000억대 약간 안 되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지금 요게 제가 오늘 장중에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차트가 요거랑 약간 틀려요. 그리고 종가도 이때는 장중에는 2.47% 정도 빠져서 23,700원이었는데 오늘 장 마감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플러스로 마감이 돼서 이 차트도 마찬가지 좀 양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시가총액은 3,800억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 현대차에서 1조 3천억에 인수한 미국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견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냐면요. 이 이족보행 로봇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이족보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어제 배워서 한다 보시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안 되고요. 어제 배워야 산다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족 보행 로봇들 이런 것들을 갖고 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이 재난 상황을 주어지고 어떤 이런 재난 상황이다. 이걸 알려주고 로봇들한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근데 바닥 기울기를 1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여 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로봇들이 평상시에는 걸음 잘 걷다가 이 기울기를 이렇게 조금 주니까 쓰러지는 로봇도 있고 별별 로봇이 다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참여한 기업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참여를 했었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카이스트 교수님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다 로봇 만드는데 그 일조를 하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참여를 했었고 현대차에서 1조 3천억 주고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MIT 공대도 참여를 했었고요. 진짜 내노라 하는 그런 학교 이런 데서 참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5년도였었는데 그때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기고 MIT 공대도 이기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든 로봇이 1등을 합니다.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많은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2021년도 2월 23일 그러니까 올해 2월 3일 날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10,000원이었는데 따상을 갔죠. 따상을 가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많이 갔다가 그냥 밀려갖고 원래 공모주들 그렇잖아요. 한다 하는 기업들 따상을 가고 난 다음에 아까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였었죠. 종목 상담을 했던 따상을 가고 난 다음에 계속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상 가고 난 다음에 밀려서 지금 17,000원, 17,200원까지 찍었었네요. 11월 달에. 자, 근데 지금 삼성 쪽에서 로봇 관련 투자를 한다. 그 TF팀을 정식 사업부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주에 훈풍을 주면서 같이 움직인 모습이었는데요. 자, 저는 이쪽 삼성 쪽에 삼성이 어디 M&A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신경 쓸 것 같지만요. 그런 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쩌면 독자 생존해갖고 커나가면 훨씬 더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제품 포트를 보면 이런 거를 만들고 있어요. 자,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요거는 협동 로봇이라는 겁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 그렇게 돼 있죠. 로봇하고 인간은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죠. 그런데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아마 이 협동 로봇이 가장 큰 성장성 그런 것들을 아마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그거죠. 뭐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뭐 이런 거 TV에서도 가끔 나오는데요. 강남에 어떤 카페를 가면 이 얼음을 동그랗게 깎는 얼음 깎는 로봇도 있다. 뭐 그리고 뭐 라면 끓이는 로봇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칵테일 만드는 로봇도 있다. 자, 이런 뉴스들도 우리가 가끔씩 접하곤 하는데요. 자, 그거예요. 두 번째는.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는 휴보라는 로봇이죠. 굉장히 유명한 로봇이에요. 며칠 전에도 뉴스가 하나 떴던데 뭐 휴보 아빠 내년에는 해외로 간다 이런 뉴스가 떴던데요. 뭐 지금까지 해외 쪽에 신경을 안 썼는데 해외 쪽으로도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휴보가 걸음을 되게 잘 걷는 그런 로봇이에요. 되게 걸음을 되게 이족 보행을 잘하는 그런 로봇이죠. 근데 이 이족 보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한 두세 개 정도 기업들, 요 정도가 이족 보행 기술을 갖고 있고요. 거의 뭐 이거는 만들 수 있다라면 엄청난 기술력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족 보행 로봇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그렇게 생겼나요? 그건 아니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보셨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람이 여기에 타고 성화를 봉송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로봇이에요. 그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품 포트에는 좌측에 있는 거 발 네 발 달린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어떤 기업에 가서 이 로봇을 밀어 갖고 안 넘어지니까 그냥 던져버린 적 있죠. 그래서 그걸 갖고 뭐 또 뭐 인성이 어떠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그거는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한테 실험하는 거 이걸 뭐 뒤집었다 그래서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실험한 거 그걸 보신 분들은 정말 악마다 저건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로봇이 뭐 들고 가는데 밀대로 막 때려요. 막 때려서 떨어뜨리고 그럼 로봇은 그거 다시 들고 뭐 짝대기로 확 밀어버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중심을 잡죠. 자, 근데 그 로봇이에요. 자, 이게 뭐 이렇게 해갖고 밀어도 안 넘어지고 확 뒤집어 놓으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덤블링을 탁 하면서 일어났죠. 이게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천문 마운트가 있는데요. 천체 저 관찰하는 그 망원경이에요. 저 장비인데 천체 관측 장비인데 여기에도 로보틱스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저 천체 마운트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부피가 작대요. 예, 훨씬 작으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성장성이 많을 거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딱 결론만 얘기하면 그거예요. 굉장히 성장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열려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흑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적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정 주가가 얼마다 뭐 퍼가 어떠네, PBR이 어떠네 이런 거 갖고는 도저히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단지 최근 들어서 힌트를 줄 만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저 삼자배성 유성증자를 했고요. 또 CB,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조건이 되게 재밌어요. 자, 이 주가가 떨어지면요. 보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것만큼 이 전환사채 행사가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최저 얼마까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죠. 자, 여기에 딱 보시면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없음 그러죠. 보통 보면 주가가 빠지면 이게 전환가액이 내려가서 돈은 내놓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주식을 발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 하향 조정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이 가격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19,537원. 근데 이게 저 발행되고 난 다음에 한참을 이 가격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냥 들어갈 만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종가가 24,000원대 정도 됩니다. 자, 이거 전에들 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자도 없었어요. 뭐 저거 저 할인으로 해서 발행도 안 하고 그냥 표면 이율도 제로니까 이자도 한 푼도 안 주는 거였어요. 이자도 한 푼도 안 주고 그때 당시보다 19,000원대면 그때 당시 형성돼 있던 가격보다 좀 비싼 상태입니다. 지금 있는 가격보다도 비싼 상태에서 전환사채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 기관들이 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주가 하락에 따른 그 시가 조정, 전환 가격 조정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도 아, 여기는 받은 기관들도 아, 여기는 바닥이야. 그렇게 하고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지금 뭐 24,000원대가 지금 비싼 주가일까요? 뭐 단기간에는 좀 많이 올랐죠. 저 얼마 전에 17,200원 찍고 지금 뭐 저 엊그저께인가? 그때 27,000원 넘어갔다고 왔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5년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주가가 비싼 가격일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로봇 산업은 지금 완전한 초기 단계의 시장입니다. 완전한 초기 단계 시장이고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1조 3천억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한참 올라와서 지금 3,800억대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 만드는 회사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부품을 사갖고 그냥 조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핵심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따로 있고 뭐 여기서 사서 만들고 또 저기서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감속기가 하나가 안 됐었는데 그 감속기도 마찬가지 개발을 완료를 하고 내년이면 양산체제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배워야 산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시세를 보지 마시고요. 세상의 변화를 보시고 한번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